보편균의 추정 해볼 거니까. 자, 지난 시간에 예제는 풀었었고, 자, 여기 보면 지난번에 배운 거야. 지난번에 뭘 배웠냐면, 자, 우리가 확률 분포는 누가 중요하다? 확률 분포는 누가 중요해, 얘들아? 변수에 따라서 무슨 영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가 머릿속에 정리됐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 자, 이산형은 뭘 그린다 그랬어? 표를 작성하고, 연속형은 무슨 표?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것의 스페셜 케이스가 바로 뭐예요? 무슨 분포? 이항분포. 얘의 스페셜 케이스가 바로 뭐야?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평균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고 표준 편차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골 때리지 않냐? 이건 이산형이 연속형으로 얘를 넘나들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누구? 라플라스 정리. 이게 충분히 크면, 원래 정확하게 라플라스 정리는 NP나 NQ 전부 다 얘가 5 이상 됐을 때 쓰는 거라고 그랬어. 얘들 알았죠? 근데 얘가 충분히 크면, 그래서 얘가 충분히 크다라는 얘기가 그거야. 더럽게 크면, 이게 100이면 10분의 1이 와도 10이잖아. 그럼 10분의 9 곱한 건 당연히 클 거니까. 이 두 개, 이 새끼. 저걸로 줬어. 큰일 뻔했네. 소름 끼쳐가지고 죽을 뻔했어. 자, 그래서 요걸 배웠다. 정리해 주는 거야. 복습 안 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하고 얘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 정규분포의 특징은 모양이, 확률함이 어떤 모양을 가졌을 때, 확률함이 델타입이라고 하는 건 동모양 가졌을 때. 그래서 얘의 특징은 요 뭐에 대해서, 평균에 대해서 좌우가 무슨 층대? 대칭. 그래서 m이 커지면 좌우로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평균 중심적이 될 수 있죠. 평균 중심적이면 바로 이거에서 결정된다 그랬어. 얘가 작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잘 못 외우면 약간 우산에 여기 스프링 같은 이런 느낌으로 얘가 커지면 이게 이렇게 펴지고 당기면 작아지니까 그런 느낌으로 정 안 되면 외워도 되지만, 원래는 얼마나 무슨 중심적이냐, 얼마나 평균 중심적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좋다 이거지. 얘들아 이해돼요? 평균 중심적이, 만약에 평균 중심적이야, yes. 그러면 편차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편차가 작은 거니까 무슨 편차도? 편차들의 표준. 그게 무슨 편차? 편차. 얘도 당연히 뭐야?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양은,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몰빵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거죠. 뾰족해지는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 이거지. 평균 중심으로. 그 다음에 평균 중심적이 아니야. 그럼 편차가 뭐야? 크겠죠. 편차가 크면 편차의 표준적인 편차. 얘도 커질 거고. 그러면 얘는 평균 중심적이 아니어야 되니까 펑퍼짐하게 이렇게 굉장히 넓은 레인지로 생길 것이다. 이해됐죠? 이거의 특징. 복습해 주는 거야, 한번. 그럼 얘도 여전히 무슨 함이기 때문에? 확률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x가 a에서 b까지의 만약에 확률을 딱 구하려고 하시면 무슨 글을 올려야 돼?
인테그랄 그랬잖아. fx dx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확률 그랬잖아. 기억나지? 확률을 더해 주셔야 된다고. 근데 이식 봤지? 나도 못 외웠어. 루트 2파이의 시그마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x 마이너스 m 제곱. 몰라 대충 쓴 거야. 니들 보고 나도 모르니까 막 쓴 거야. 비슷한 이런 거야. 이걸 적분해서 원래 구해야 되는데 difficult 어렵다 이겠지. 그래서 이 계산을 쉽게 도모하고자 우리는 표준화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표준화 작업은 이런 정규 분포를 어떤 정규 분포 G를 Z를 먼저 Z라고 읽는 게 맞아. Z 라는 변수로 1대1 뭐 시켜? 1대1 대응시키고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얘를 요 함수를 0에서 z까지 요 fx 있지? 표준화된 요 함수 그걸 g함수라고 그러거든. 다 z 베이비. 자 이거 이 g함수를 적분해 가지고 다 표로 다 작성해놨어. 1대 0 0.0 이렇게 했고 0.0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적분해서 표로 돼 있다.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1대1 대응되는지 보고 그 대응만 찾아가지고 표 갖고 읽어주면 된다. 맞아. 그 1대1 대응시키는 방법은 변수에서 누굴 빼서 평균을 빼서 표준표를 쏙 나눠주시면 누구로 대응되는지 알 수 있다. 얘들아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이걸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의 목적은 원래는 뭐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 용이라는 시울 있잖아요. 사용감이 쉽도록 만들어준다. 두 번째는 이렇게 했더니 사이드 이펙트 F2개? 사이드 이펙트 이 사이드 이펙트 우리 딸도 철자를 자꾸 때린다고 그러더니 사이드 이펙트 우리 딸 얘기만 아니구나. 자 뭐 있어? 서로 다른 자료를 뭐 할 수 있어? 비교하게 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 이해돼 안 돼? 요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에이 잘 정리한데. 그리고 마지막 하나 조금 전에 했잖아. 무슨 분포? 이항 분포 해서 NP하고 NQ가 뭐 이상만큼이야? 라플라스 정리. 얘는 정규 분포 평균이 NPQ 분산 요걸 쫓아가더라. 근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항 분포인데 이걸 왜 쫓아가 만들었어? 바로 위 왼쪽에 모선 정리로 독립시행 정리로 확률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정규로 해서 정규는 표에 있으니까 그걸로 처리하겠다 이런 주장이에요. 얘들아 알았죠? 아 이게 왜? 빅. 자 전체 몇 번 중 20번 중 사건은 뭔지 모르겠어. 그게 20번 중 횟수로 20번 중 횟수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 20번 중 횟수로 변수를 딱 지정했어. 그리고 걔가 한 번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란 말이야. 이해됐지? 근데 내가 만약에 안 보냐? 5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5 이상이면 5 이상을 안 구하겠지? 왜냐면 전체 1에서 5 이하 1 확률을 이렇게 4로 해도 되고 5로 해도 되고 이런 확률을 뺄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어쨌든 얘를 구하려고 해서 0번일 확률 그 다음에 몇 번일 확률 3번일 확률 그 다음에 2번일 확률 이런 식으로 구하려고 해봐서 요거는 뭐 할 수 있나? 그러면 20번 중에 빵번 3분의 1이 빵번 그 다음에 3분의 2가 몇 번? 20
자, 임파서블이야 임파서블. 이거 어떻게 손무분급해 임파서블. 그러니까 이걸로 임파서블. 따라서 뭐로 가겠다? 얘는 정규로 보낸다 이런 얘기죠. 산수가 힘들지? 그럼 이거 3으로 바꾸면 되지. 근데 이따 또 계산하는 게 불편해? 그럼 300으로 바꾸면 되지. 내 맘이야. 아니 95대 90.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럼 평균은 30이고 3분의 1을 곱하면 20인데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구나. 뭐 하여튼 몰라. 그래서 3분의 20대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정규로 풀면 된다 이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것에 지난번에 요 예제를 하나 풀었습니다. 맞아 안 맞아? 간단하게 한 2개만 다시 한번 연습하고. 이거 보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비누가 있어요. 비누. 비누의 무게는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5. 그러니까 첫 번째 분포는 누구의 분포가 나와 있어? 비누 무게 분포가 나와 있는 거야. 항상 변수가 중요하니까 변수를 이렇게 적으란 말이야. 얘가 얼마냐면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얼마? 5인 요런 분포를 이렇게 따른대. 이해됐어? 근데 얘는 비누가 얼마이면 190 이하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대. 그래서 무게가 190 이하일 확률을 먼저 딱 구하자고. 이해돼 안 돼? 쉽다. G로 딱 바꾸고. 자, 표준화하는 거죠. 표준화는 X 변수와 G 변수의 1대1 대응을 의미합니다. 얘들 알았죠? 바꾸는 방법은 190에서 평균 200 빼서 5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 이하일 확률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우리가 무조건 표준이나 정규분포나 다 똑같아. 표준 정규분포나 어쨌든 정규분포는 항상 그러니까 이걸 표준 정규분포 쓰거나 뭘 할 때는 평균부터 그 다음에 대칭을 이용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대칭을 이용해서 여기 구하는 거하고 똑같고.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직접 못 구하고 항상 표가 그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해? 평균부터 해서 이렇게 평균을 스타트해서 여기 끝까지 그 다음에 평균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는 0.5겠고 맞아 안 맞아? 0에서 2까지는 0.48이 이렇게 있으니까 빼주면 여기가 얼마다? 0.02 이게 바로 비누 하나가 불량품이 되는 확률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 이해가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 이 비누에서 2,500개를 추출할 때 불량품이 다시 64개 이하일 확률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또 다른 분포야. 그래서 변수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변수는 x, y 막 만드는 거야. x12로 하든지 y12라든지 여기 뭐야? 몇 개 중? 2,500개 중 뭐의 개수? 불량품 개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해가 안 가? 맞아 안 맞아? 전체 개수는 몇 개? 이항분포야. 2,500 하나가 불량품이라는 건 얼마야? 0.02 100분의 2 다시 말하면 50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해가 안 가? 근데 이 개수가 몇 개 이상? 64개 이하일 확률. 자, 딱 봐도 impossible 2,500이 됐는데 어떻게 해? 2,500 콤비네이션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따라서 뭐로 보내? 정규 데스 정규로 보내. 50 곱하면 50이죠. 50에다가 다시 5분의 4를 곱할 거니까 그럼 얼마 돼? 산수가 이래 50 곱하면 50 맞아? 에? 야이씨 그게 아니라 여기 아까 확률이 얼마? 0.0이 아니었어? 0.0이 맞지? 그럼 얘가 100분의 2니까 50분의 1 맞잖아. 2,500 곱하기 50분의 1. 야, 이거 하면 50 아니야? 5, 25잖아. 그 다음에 50분의 여기다 잘못 곱했네. 50에다가 50에 49. 그렇게 곱하려고 그랬어. 7의 제곱. 현수. 이런 정규를 쫓아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봐봐.
잘 봐. 그러니까 항상 통계는 이미 오차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로 가져요. 이건 딱 떨어지는 값인데 이건 대략 구한 거잖아. 그리고 등호를 쓰고 있어. 아이 쪽팔려. 거의 같다지 사실은. 이해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오차율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조금 틀려도 뭐 어때? 어차피 예측할 건데. 그래서 지변수로 바꿔서 64 빼기 50을 누구로 나누면 돼? 7로 나누면 이게 14지. 그래서 2 나와서 얘를 구하게 된 건데. 이 새끼. 그래도 얘 땡큐다. 땡큐 때 땡큐. 아까 여기 있었잖아. 요거 좀 차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부터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0.5. 여기는 아까 얼마로 와요? 0.48. 이게 0.98이 이렇게 가볍게 나오겠죠. 얘들아 이해됐어? 안 됐어? 답이 0.98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해됐죠? 됐어? 안 됐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연습했어요. 자, 요거 시간 남으면 풀어보자. 일단 마지막 단원 마무리 좀 해야 됩니다. 8단원 통계적 추정. 얘들아, 여기 통계적 추정에 추정이 아니라 추정. 여기가 이제 모비율 추정이 하나 들어간 거야. 그래서 1학년들은 오늘 나눠준 요 프린트입니다. 얘들 알았냐? 이걸로 왜 이걸 갖다 놨대? 회색 어딨어? 회색. 아, 이 새끼들 회색 어디에 짱 박아놓고. 이씨. 통계적 추정입니다. 통계. 아까 303을 아씨. 이상하지? 수학 선생님이 숫자에 약해. 숫자. 이름도 잘 못해요. 명함인식장에 있어. 맘만 먹으면 잘하는데 옛날에 너무 많이 해서. 선생님 저 숫자를 안 보고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거든. 외우려면 이걸 딱 사진 딱 찍고 여기 그리고 딱 1층 걸어가. 1층 101호에 문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 서랍에 뭐 있었지? 왼쪽 뭐 이런 식으로. 진짜인데? 그리고 어렸을 때 배웠더니 나를 아마 스파이로 만든 줄 알았어. 위로 이렇게 내가 열 기구를 타고 위로 쭉 올라간다고. 지금은 드론이 있으니까 드론을 타고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그 밑에를 보잖아. 그럼 처음에는 내 주위에 아무것도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제일학원, 더 올라가면 둔산 시청이 보이지. 그럼 왼쪽 오른쪽에 있고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그럼 대전 어디쯤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 그러면 대한민국도 보이고 계속 하늘로 올라간다는 느낌. 그런 걸 고공학습법이라고 해요. 마인드 매핑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야. 이런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독일에서 막 0세부터 3세부터 5세까지 이런 애들 데려다가 막 생체 실험해가지고 비밀병기 나를 그렇게 만든 줄 알았어. 근데 체형이 이래가지고 탈락. 야씨. 자, 이 새끼들 이런 거 묻네. 야,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 자, 통계적 추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추정은 무슨 뜻이야? 추리해서 결정해보는 거죠. 추론해서 또는 추론해서 추리해서 정하는 거죠. 결정. 근데 이 말이 되게 웃겨. 추론해서 확정한다는 말이 되게 웃겨. 추론해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론해서 정하다 보니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거. 원래 그런 단어 뜻 정도는 좀 알고 출발하자고. 얘들 알았죠? 자,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요. 어렵지는 않은데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 바이블 책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엄청 잘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뭐 n-를 뭐 나눈다 했는데 그거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뒤에 문제가 혹시 있을래나? 아주 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시간 있으면 전체 설명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은 새롭게 만들어요. 어디냐면 274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자, 여기 필기할 게 지금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요 내용에다 필기를 못 할 거야. 그러면 여기를 하는 건데 뭐 노트에다 필기를 하든 아니면 그 앞쪽 8단원 시작할 때 책 제목 있지. 책 제목에 보면 거기 공간이 조금 있어. 그지? 몇 페이지? 296페이지네. 266. 266페이지에 거기 공간이 있죠? 거기에다 좀 필기를 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자, 일단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이 모집단은 그냥 모집단이라 해요. 어미 모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 마더우드를 일본 애들이 해석할 때 엄마라고 해서 이 새끼들 진짜 웃긴 애들. 이 마더우드의 뜻은 베이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베이직, 베이스. 여러분도 그 저기 뭐야 지금은 그거 안 하는데 컴퓨터 조립할 때 그 기본되는 판을 뭐래? 마더보드라고 하지 않아? 기본판이라고 해요. 마더보드 위에다가 거기다 이제 그래픽 장치도 꽂고 램도 꽂고 뭐도 꽂고 해가지고 컴퓨터 만드는 거야. 지금 노트북을 쓰지만 그냥 본체로 큰 거 있지 데스크탑 말고. 근데 어쨌든 여기 1, 2, 3이 있어요. 그때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복원 추출을 할 거야. 무슨 추출? 복원 추출이 뭐야? 하나 뽑고 넣고 다시 뽑고. 약간 무슨 조합? 중복 조합이 아니라 중복 순열이에요. 넣고 뽑고 넣고 뽑고를 하는 거야. 얘들 알았죠? 그래서 이때 내가 개수를 만약에 2개를 뽑는다. 요것을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우리 크기 표본의 크기라고 그래요. 표본의 크기는 곧 뭐를 의미하냐? 이제 녹색으로 쓰는 건 우리끼리 쓰는 용어야. 개수야, 개수. 2개짜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때 2개가 나와요. 그럼 첫 번째는 1, 1도 뽑힐 수 있죠. 복원이라고 그랬어. 놓고 또 뽑으니까.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1, 2도 나올 수 있고 뭐도 나올 수 있어? 1, 3도 나올 수 있고 2, 1도 나올 수 있고 2, 2도 나올 수 있고 2, 3도 나올 수 있고 3, 1, 3, 2, 3, 3까지. 여기는 크게 쓰고 짧게 쓰고 정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표본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샘플이잖아. 샘플이 표본이잖아. 샘플 알잖아. 화장품 사면 주는 거 샘플. 여학생들 많이 알잖아. 올리브 가면은 샘플 좀 주세요. 이거 주잖아. 그 샘플이야. 조그맣게 용량을 한번 써봐. 막 이런 거. 그런 걸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본을 만드는 거. 뽑는 거야. 그러니까 샘플은 좀 항상 좀 약간 작다 이런 느낌인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표본의 크기가 100개여도 상관없어. 그럼 뽑고 또 뽑아서 1에서 1, 2, 3으로 구성된 100개짜리 자료가 쭉 나오는 것 뿐이야. 얘들아 알았죠? 표본의 크기를 2개로 하면 x1 그때 처음에 뽑은 걸 x1 두 번째 뽑은 걸 x2라고 해볼게. 괜찮아?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봐봐. 그래서 요 집단은 표본 집단이라고 이런 것들. 누구를 표본 집단이라고 하냐면 설명 듣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이 표본 집단인데 표본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니까 표본 집단이죠. 표본 집단은 총 몇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9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이해돼? 표본 집단 9종류가 있어요. 표본 집단. 지금은 모 집단? 표본 집단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때 잘 봐야 된다. 요 표본 집단은 집단이 달라. 그러니까 지금 표본 집단이 다 다른데 이때
x1하고 x2를 뽑아서 요거 가지고 x1하고 x2를 뽑아서 2로 나눠볼게요. 다시 말하면 표본 집단에서의 평균이에요. 자, 이 평균을 어떻게 쓸 거냐? 딴 데 보면 안 돼. x바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적 용어야. 표본 평균입니다. 자, 우리끼리 통용하는 용어는 이걸로 안 쓸 거야. 헷갈려서. 표본들의 평균이야. 근데 이상하지? 평균 표현이 안 이상해. 자, 평균의 표현은 되게 많다 그랬어. 자, 여러분들 엑셀 스프레드시트 요즘 안 쓰니까 엑셀 보면 average 괄호 x면 요것의 평균이에요. expectation of x도 평균의 표현이에요. 민이라고 하는 것도 평균의 표현이고 어떤 x의 발을 쓴 것도 평균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언제 어디 있어? 네, 공통과학 때 쓰잖아. 공통과학 쪽 공부해. 공통과학에 막 평균 속도 할 때 x 바 쓰잖아. 오시기도 처음 보는 척하네. v 바 쓰잖아, 맞지? 오시기도 진짜 델타 t분의 델타 s. 오시기 v 바에게 평균 속도.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순간 속도는 v 벡터라고 하는 건데 순간 속도는 따르게 보잖아. dt분의 ds 미분. 변이에 대한 미분. 요거는 언제 배우냐면 수 2에서 배우고 있죠. 2학년 같은 예비 2학년 같은 경우는 미적분, 속도가 속도. 그러니까 평균에 또 다른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돼. 바가 붙은 건. 얘들 알았죠? 오케이. 표본 평균. 그럼 이 표본 잘 봐. 딴 데 보면 때린다고 그랬는데 엄청 중요해. 얘 표본 평균이 얼마야? 1. 여기 두개 더 있어. 얘 표본 평균 얼마? 오씨. 안 더 줄까? 오늘 마지막 날인데. 2. 얘는 2. 얘는 표본의 평균 2.5, 3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근데 수학에서는 신기한 짓을 해. 뭔 짓을 하냐면 모집단, 표본 집단, 그 다음에 평균 집단을 한번 만들 거야. 정확한 이 평균은 무슨 평균이냐면 표본 평균 집단을 만들 거야. 신기한 놈들이야. 표본을 모아본 거고 이거는 전체 모아본 거고. 모아볼게. 1, 1.5, 2, 1.5, 2, 2.5, 2, 2.5, 3 이렇게 해서 나오는 요 평균들을,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가로를 치면 느낌이 좀 잘 평균을 모아놓은 거야. 이 짓을 왜 했냐면 이게 그리고 났더니 되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자, 요거의 분포를 우리가 특별히 x의 분포, x라는 변수를 써요. x의 분포. 얘들 알았죠? 편의상 여기 있는 건 여기 요 분포는 y x-1이라고 해볼게요. x-1 분포. 헷갈릴까? y 분포라고 해볼게요. 그냥 y 분포, y1 분포, y2 분포 이렇게 해서 쭉 y9 분포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무슨 분포야? x 바들의 분포야. 이해되니 안 되니? 용어 이해됐죠? 자, 그럼 봐라. 이 x의 분포에서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구해봤다? 그럼 다 더해서 얼마야? 6이지. 3으로 나누면. 표준표차 구해볼게. 분산부터 해볼까? 분산. 이거는 숫자가 작으니까 확률로 풀지 말고 우리 개수로 구하는 거 할 수 있지. 그걸 한번 해보자. 편차 구해봐. 편차면 마일이야. 0이고 편차가 1. 편차를 무슨 곱해?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뿅. 그러니까 3분의 편차를 제곱한 거 평균하면 3분의 1. 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의 3분의 2가 됩니다. 이해돼? 여기 봐봐. 평균을 모아본 거야. 평균의 분포. 평균들을 가지고 또 평균 낸 거야. 맞지? 한번 내볼게. 얼마 되나? 봐봐. 요렇게 더하면 4.
어떻게 더해야지? 이렇게 더하면 4, 요렇게 더하면 4, 요렇게 더하니까 4가 3개, 4, 32에 2, 3은 6. 이게 얼마야? 18이죠. 자료는 9개, 평균이 2대죠. 이해됐어? 자, 요거에 평균들 가지고 평균 모아놓은 거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해볼게. 그럼 얼마 되나 볼게요. 평균이 2니까 편차는 마이너스예요. 편차는 마이너스 0.5, 0. 편차는 마이너스 0.5, 0, 0.5. 그 다음에 편차는 0, 0.5, 1이 되죠. 편차를 제곱할 거야. 그러면 1. 1이 두 개 있어. 그러니까 2죠. 얘 제곱하면 0.25지. 그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다시 1. 따라서 9로 나니까 9분의 3. 그래서 평균들 가지고 낸 분산은 3분의 1이 되고 그것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직접 한번 구해 본 거야. 얘들 알았죠? 자, 우리가 뭘 찾아냈냐면 여기 잘 봐. 딴 데 보면 안 돼. x라는 분포가 x바야. 근데 x바를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x1 자료를 복원 추출을 쭉 해서 n개를 가지고 n개 평균이야. 이제부터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이 녹색은 선생님 용어야. 모집단이라는 말은 사실 와닿지가 않대. 집단의 전체를 생각하면 돼. 전체, 전부. 알았어? 전체 집단 이런 느낌으로 가지면 좋아. 이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 좋아요. 이런 걸 좀 수정해달라고 좀 했는데 대한수학회 욕먹었어. 닥쳐. 왜냐면 반려사유가 권위가 없어. 알았어, 내가 교수도 해줄게 그러면. 또 그렇잖아. 그것 때문에 교수까지 공부하려니까. 알았어. 그래서 그냥 표본 집단은 n개의 집단이야. n개 갖고 만든 거야. 이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해돼? 그리고 얘는 뭐야? 그래서 우리가 요 x바를 좀 빠르게 부르고 줄여서 내가 붙인 이름이야. n평이라고 할래. 그러면 받아들이가 되겠죠. n개 평균. 그리고 여기는 봐봐. 얘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 전평이라고 읽을 거야. 전체 갖고 평균된 거. 전분, 전평. 내가 요렇게 읽을 거야. 이해됐어?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생긴 걸 이제부터 우리는 무슨 평이라고 읽을 거야? 우리끼리 n평으로 읽을 겁니다. n개 평균. 편하잖아. 싫어? 자, 그래서 n개 집단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n평을 만들 거야. 얘들아, n평은 변해 안 변해? n평 변하죠. 여기 보면 2평이잖아. 두 개 평균 계속 변하죠. 두 개 평균 변하지. 어떻게 뽑았는지에 따라 2평이 계속 변해.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n평의 평균이라고 읽으면 이해가 돼. 원래대로 읽어줄까? 표본 평균의 평균. 야, 간장공장 공장장 그런 거하고 똑같아. 표본 평균의 평균. 원래 그렇게 읽어. 표본 평균의 분산. 발음도 표본이 안 되고 표본이 되네.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아, 읽기 지랄같죠. 그래서 그냥 n평의 평균, n평의 분산. 오케이? 그리고 n평들을 가지고 만든 n평의 표준편차. 이렇게 읽으면 편해요. n평이라고 읽자 이거야. n평은 딱딱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합니다. 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이 변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집단의 비교입니다. 요거를 필기하셔야 돼. 자, 필기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있지?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 필기하고 요건 별도로 따로 적으세요. n평은 별도로 따로. 이 스토리텔링은 아셔야 돼요. 일단 적어봐. 그 다음에 수학적 이론이 뭐가 숨어져 있는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요. 오늘 다 끝났어. 다 배웠어. 집단 3개를 비교할 줄 알아요.
집단 전체. 그 다음에 n개로 구성된 집단, 표본 집단이죠. 그러면 그 n평들을 두루룩 만들어가지고 모아놓은 집단, 평균 집단. 이렇게 세 개를 집단의 전체, 집단의 부분, 그 다음에 평균으로 이루어진 집단. 이렇게 알아야 돼. 애들 알았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이 저걸로 뭐 욕을 한번 하고 이렇게 욕을 한번 한 다음에 아씨 평균 왜 모아놓고 지랄이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요거 저거 갑자기 왜 만들고 지랄이야. 그냥 가만히 놔둔다네. 특이한 수학하는 애들은 좀 특이해, 그지? 평균 내봐가지고 그걸 싹 다 모아본 것도. 아유 진짜. 해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개념이 안 잡혀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배운 친구는 쌤한테 배워서 이게 쉬운데 이상한데 어설프게 딴 데 가서 배워보면 헷갈린 거예요. 왜냐면 아까 표준편자, 평균, 평균의 평균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n평의 평균 발음이 편한데 표본 평균의 평균 밥 먹고 7시 반까지 내 예상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끝나니까 얘들 알았죠? 그래서 넉넉 잡게 3시간 잡아놓은 거야. 왠 줄 알아? 새끼들 3시간 확보 안 하면 어디 가서 약속 잡아놓고 가야 돼요 뭐 이럴까 봐. 그치? 머리 좋지?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네. 언젠가 만난다. 길거리에서 만난다. 마주친다. 그리고 학통 말고 다른 과목도 관심 있는 친구는 2차 윈터 때는 선생님 미적분해요. 알지? 미적분해서 그 미적분 툴 거야. 1학년들이 듣는 것들은 미적분 1이 아니라. 아니? 내가 미적분 1이야? 아니네? 난 미적분 2인데 1인가? 2인가? 나 3학년 거 하는 건데 3학년 거는 미적분 2인데 원래 1학년들이 볼 때는 미적분 2라고. 수2가 그래서 2월에 잘 알아도 저기 선생님 개강은 수원, 수2, 미적분, 확통, 모의고사 이렇게 5개 반이 개강이 돼요 항상. 그 중에서 자기 듣고 싶은 확통은 그냥 꾸준히 들었으면 좋겠어. 나중에 개고생하지 말고. 예비고3 고3들 됐니? 주말에 시간을 깔아줄게 대신에. 근데 당장 개강 안 하고 우선 선발반 지금 고3들 있거든. 걔네들하고 정규반이 7주인데 걔네 2차 개강하면 되니까 우선 선발반 애들을 공지해서 2월달 중에 개강해서 그때 수능 기출 푸는 거야. 내용도 다시 정리해줘. 오케이? 그래서 주말이 오기에 편하지. 토요일이 편하지. 안 편해? 편해? 토요일날 밤으로 해볼까? 7시? 너무 늦어? 내 선생님이 계속 수업이 있는데 하면 7시밖에 못하는데 일요일은 집에 가서 우리 애기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개강 한 달 연기. 좀 쉬어야 돼 선생님은. 급할 게 없어. 수업을 너무 많이 해서. 선생님이 알아요? 여기서 제일 인기 있는 강사인지 잘 모르지 여러분들. 모르지. 근데 수업을 들어보면 알 텐데. 다 좋은데 지잘난 척만 그만했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거지. 아 씨발 저 새끼 잘 가르치는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저렇게 맨날 잘난 척만 하고 지랄해. 그거 좀 겸손 좀 하자. 그런 거 없어. 근데 나한테 겸손하라고 해. 한국 사이긴 하지만. 알았어. 이제부터 겸손 모드로 해줄게. 될 거 같냐? 자, 이거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수학하는 애들이 야 이런 걸 알아야 돼. 이제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았지 얘들아. 그랬더니 여기 잘 봐. 요거만 남겨둘게. 집단이 이렇게 탄생한 거야.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해 가지. 가 안 가? 이거 지울 때.
요금만 신기하다니까. 1번이야 집단 비교에 계속 들어가는 거야. 집단 비교에. 그래서 집단 비교했잖아. 그래서 뭐를 알았냐면 우리 모집단하고 자 모집단은 뭐야? 우리끼리 얘기. 집단이 뭐야? 전체. 이거 네. 평균의 집단. 평균을 모아놓은 거야. 이 집단을 비교해봤어. 방금 했잖아 이게. 요 앞에 원래는 표본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데 조그맣게 넣었어. 안 넣어도 돼. 평균이라고 하면 되잖아. N개 평균. N평균. 평균 된 거 평균의 집단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 이 특이해. 오, 이 새끼 X의 분포거든. 여기는 무슨 바? X, Y의 분포 평균. 맞지? 맞지? 요건 따로 적어 놓으라고 했어 내가. 표본 평균. N평은 요렇게 N평. 그냥 자료 그냥 N개 N으로 나눈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봤거든? 이야 이게 신기하다. 봐 방금 전에 했죠? 사실은 저걸 구할 필요가 없었던 게 이건 뭐야? 따라해봐. N평. 우리끼리는 뭐 표본 평균 안 쓰고 N평 쓸 거야. 머릿속에 이해가 완전히 돼. N개 갖고 평균낸 거. 그것들 평균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다시 평균낸 거야. 다시 말하면 따라 평균의 평균.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냈어. 그치? 그랬더니 전평하고 똑같아지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여기 아까 구했더니 얼마였지? 저 얼마였지? 똑같잖아. 우리는 직접 구해본 거고. 어이? 이해됐지? 그 다음 N평들을 가지고 분산을 냈거든. N평들을 가지고 분산들을 내잖아. 그러면 알려져 있어. 신기하네. 볼래? N평들하고 분산 냈지? 얼마였어? 3분의 1이죠. 이거 개수 몇 개였지 아까? 2개 뽑았죠. 2개 만들었잖아. 크기. 전체 분산이 아까 얼마였어? 3분의 1. 얘를 2로 3분의 1 나오잖아. 오, 그러면 N평들을 가지고 만든 표준 편차는 얘들아 알았니? 전분을 이거 루트만 씌운 거니까 전표를 루트 n이 되겠죠.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라.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끔가다 알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고교의 증명 과정을 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증명해 줄 수도 있어. 그럼 오늘 수업 끝나. 보강도 못하고. 근데 확실히 눈으로 확인해 봤지? 눈으로 방금 직접 구해서 확인해 보라고 한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내용이에요. 다시 따라 평균의 평균은 또는 평균의 평균 이게 불편하잖아. 개념이 안 오지. 따라 N평의 평균은 이거 봐. 이 느낌이 와. N개 갖고 평균 낸 것들 가지고 다시 평균 낸 거야. 맞지? 하나 갖고 자료 하나 갖고 한 게 아니라 N평들이 여러 개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자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따라 평균이 계속 변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 N평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전평하고 똑같아져. 전평, 모평보다 훨씬 받아들이기 쉽지. 전체의 평균 얘기한 거야. 맞아 안 맞아? N평들을 갖고 분산을 내면 여기 안 보니? N평들을 가지고 분산을 내면 전분을 N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고 N평들을 가지고 표준표를 내면 전표를 루트 N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았죠? 두 번째, 만약에 전체 분포가 정규를 쫓아가요. 누구를 쫓아가? 정규를 쫓아가면 이건 뭐야? N평지. N평들 뭐 하나 썼지? 그 N평들 분포도 뭐를 쫓아가? 정규를 쫓아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얘가 쫓아가면 쫓아간다.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얘하고 전평이나 N평은 다른 거야. N평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져. N평들을 모아가지고 평균 낸 걸 얘기해. N평의 평균이야. N평의 평균은 이 평균하고 똑같아지고 분산은 N으로만 나눠지면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가 x의 분포가 정규를 따라가면 얘도 정규를 따라간다. 이 사실을 얻어냈어. 알았죠? 그러면 니네가 이제부터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니네들 보고 니네들 이항분포가 쉬워진 이유를 솔직히 설명해봐. 아 선생님 때문 이런 거 말고. 선생님 때문이지. 그거 말고 우리가 이항분포 할 때 뭐부터 연습해서? 이항분포 판정을 연습했어. 어떤 게 이항분포인 줄 알아야 MP나 MPQ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항분포를 판정도 잘하고 쉬워진 거지. 마찬가지야. 도대체 저거 이런 의문을 내지. 스벌 이거 왜 배우는 거야? X발 왜 배우는 거야? 자, 이 두 개가 그래서 X의 분포대 활용과 X바 N평들의 요 X 평균들을 모아놓은 분포의 활용을 설명할게요. 얘는 개별적인 평가를 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거야. 얘는 집단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분포예요. 원래는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개별 평가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A 학생 수학 성적 요거는 예를 들어서 B 학교의 수학 성적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B 학교는 집단이고 얘는 개별이죠. B 학교의 수학 성적을 우리가 쓰려면 이 B 학교는 집단이잖아.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 필요해. 얘가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 뭐야? 예를 들어 거기에 200명에 대한 수학 평균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평균들을 모아놓고 비교하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그래서 B학교의 수학 성적은 우리가 뭐로 할 거냐면 B학교의 수학 뭐로 갖고 할 거야? 평균 갖고 할 거야. 평균을 모아놓을 거야. 그래서 평균을 몰빵해서 집단을 만든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그래서 개별 학생의 수학 성적을 할 때는 얘를 쓰는데 학교 전체에 대한 수학 성적을 비교하려면 학교가 수학 시험 본 것도 아니고 애들이 본 거 아니야. 거기서 100명을 학교마다 다 100명씩 해서 평균 내. 그럼 그 평균이 그 학교를 대표하는 값이잖아. 그 분포를 만든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 봐.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사실을 알아. 수학적이지 않아도. 뭐냐면 잘 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지울게. 예를 들어서 잘 봐라. 신기하다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의 학생이 딱 4명 있어. 4명 있다고 쳐. 빵 100.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니까. 40, 60점 맞은 딱 4명이 있어. 그런데 요렇게 A 학교야 여기가. 수학적이네. 여기가 B 학교야. 됐어? 전체 평균 내볼게. 요거는 일부러 뭐로 할까? 평균을 똑같게 내서 평균을 좀 다르게 놓게. 이거를 30, 90으로 주자. 30, 90. 그러면 몇 점 해야 돼? 계산하기 쉽게. 이게 원래 40이었지. 그럼 얘를 10점 주고. 그럼 얘도 또 90으로 하자. 90. 아니 병신. 이거 몇 점으로 해야지? 120. 80으로 해야지. 80. 90에서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어. 됐어? 요게 A 학교. 요게 B 학교. 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전체 평균을 내볼게. 전체 평균 얼마야? 내가 만든 거 40. 잘못 낸 거 같은데? 병신이. 어이! 또래냐? 이거 90인데 몰라. 아이씨 그냥 10으로 해. 귀찮아.
이씨 짜증나. 그래 이렇게 됐다고 해. 이 A 학교 B 학교. 자 그럼 전체 평균 내볼게. 이렇게 하면 얼마? 190이지. 아 산수 더럽게 풀어내. 60을 할래. 그러면 160이지. 아 됐다. 160을 4로 나누면 얼마? 40이지. 자 전평이 얼마 나왔어요? 40 나왔지. 봐라. 딴 데 보지 말고. 이게 A 학교 B 학교지. 그럼 이 평균 내면 얼마야? X반은 2평이야. X1 자료, X2 자료를 2로 나눈 거 2평.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얘는 얼마야? 45. 얘 평균은 얼마야? 35. 자, 이 두 개 갖고 다시 평균 내봐. 40 똑같지? 이해돼? 이거 갖고 장난치는 거야. 이게 이번에 A 학교, B 학교라고 해볼게. 이게 A 학교, B 학교. 평균 내면 얼마야? 10. 평균 내면 얼마야? 70. 두 개 갖고 평균 내면 40.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체를 평균을 내든 평균 낸 거 갖고 다시 평균 내도 평균 내 수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원래. 그래서 같아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봐라. 이걸 다시 써볼게. 10점, 80점. 아까도 뭐였지? 10점하고 60점. 이렇게 A 학교하고 B 학교가 있다. 잘 봐. 이게 신기하다니까. 얘들은 평균이 전체를 볼게. 개별은 얼마야? 여기 얼마야? 평균이 아까 40이었나? 40이었지. 그럼 이 점수들을 보면 내가 이제 점으로 그냥 찍어볼게. 10점에 두 개 있고 60점에 여기 있고 80점에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있어. 네 개만 그냥 한번 그려볼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자료가 좀 작긴 한데 이건 얼마야? 45. 얘는 얼마야? 35지. 얘 평균들을 모아가지고 핑크색이 평균이야. 걔 평균도 여전히 40이잖아. 점을 찍어보면 45, 35 이 근처에서만 놀아.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학생이 니네 수험생이잖아. 수험생이 지금 한 50만, 40만밖에 안 될 거야. 50만이라고 좀 40만이지 지금. 대충 50만인가. 60만 안 돼. 48만 얼마인가 그래. 50만이야. 딱 시험을 봐. 그럼 니네가 수학 성적이 딱 해서 여기 딱 M. 보통 5등급. 여기 A 학생 2.3등급.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등급으로 따지면.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자 그런데 전국에 고등학교가 있어. A 고등학교,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전국에 고등학교 몇 개쯤 있냐? 1500 몇 개 있을걸? 예를 들어 1500개 자료가 있다고 쳐. 그러면 이때 봐라. 이 평균은 동일해. 그런데 이 1500개 학교에 평균 냈을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럼 그 점수는 만약에 학생들 전체 수학 평균이 40이라고 쳐봐. 그럼 얘도 어차피 40에서 놀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평균이 빵점 나오냐? 학교 평균이 빵점 나오면 다 빵점 맞아야 돼. 평균이 10점 나오냐? 평균 10점 나오려면 거의 빵빵빵빵빵 나오다가 한 40점 맞으면 한두 명 있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거기 따라 야구부 애들로 구성된 학교야. 체육특기생. 체육특기생에서 그 정도는 성적이 안 나와. 무슨 말이냐? 이게 이미 평균 A 학교의 평균, B 학교의 평균, C 학교의 평균 이런 식으로 평균 냈잖아. 이 평균은 졸지마 너 일찍 잔다. 5시 40분에 자야지 지금에. 그럼 이 평균들은 어디 근처에서 놀아? 당연히 이 평균 40 근처에서 놀 수밖에 없어.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그럼 뭐가 돼? 평균 중심적이 되지. 뭐가 된다고? 평균 중심적. 그럼 뭐가 작아져야 돼? 표준 편차가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분모에 n이 붙어서 커져서 전체 숫자는 작아지는 현상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편차들이 다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수들이 38.5 뭐 잘하는 데는 45.5 이것처럼 다 여기에 꽂혀. 그 얘기는 뭐야? 자료가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 표준 편차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그 작아지는 비율이 이렇게 들어가나 보다라고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X의 분포 여기 봐라. 개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집단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얘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야 니네 학교 평균 좀 가르쳐줘. 그래 평균을 모아서 그 안에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해본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전체 학생들 쭉 세워서 1등, 2등 쭉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이해돼 안 돼? 학교의 평균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 내용이 알려졌고 그래서 집단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 활용이 사이드 이펙트가 생겨요. 내가 말했지. 만들다 보면 또 다른 이론이 나온다고. 바로 얘가 요 두 개가 x바의 분포가 x바의 분포 두 개 이용해서 x바의 분포 and x바의 분포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음 주제인 바로 모평균 집단 전체 평균이거든. 모평균에 추정하는 논리적 근거가 만들어져요. 이게 사이드 이펙트야. 이게 4번이 아예 새로운 단어냐. 왜 그러냐면 봐라. 여기 m이 두 개가 뭐해? 똑같지. 똑같잖아. 그리고 시그마도 심지어 뭐야? 똑같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논리적 근거가 만들어져요. 알았어요? 그게 오늘 두 번째 주제 수업입니다. 자, 이게 바로 모평균 추정하기 전에 x 집단을 비교한 거야. 집단은 총 몇 개의 집단이 있어? 예? 집단은 3개가 있어. 크게. 집단의 전체 모집단. 거기서 n개, 뭐 2개씩 만들 수 있고 3개짜리 만들 수 있고 그래서 n개로 만들어진 집단이지. 무슨 집단? 표본 집단. 표본 집단은 종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그 집단, 표본 집단, n개 집단들을 다 무슨 균을 내? 평균에서 무슨 집단? 평균 집단이 있어. 무슨 집단? 평균 집단. 이 3개의 집단이 있다고. 이해돼 안 돼?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전평. 자, n평들, n평들이 뭐야? n개 평균 낸 거지. n평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내면 어떻게 돼? 무슨 평하고 똑같아? 전평하고 똑같아. 알겠지? n평들 가지고 분산 내면 어떻게 돼? 전분을 누구로 나누면 돼? n으로 나눈대. 전분을. 알았지? 이해돼 안 돼? 그 다음에 n평들을 갖고 만든 표준편차는 어떻게 돼? 전표를 누구로 나누면 돼? 루트 n으로 나누면 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원래부터 집단 전체가 정규를 쫓아가면 그 평균들의 집단도 누굴 쫓아간다? 정규를 쫓아간다. 이런 내용. 3, 4번은 사실은 실전에서 필요한 건 아니야. 그래도 적어도 우리 반은 저 분포를 왜 만들었는지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 논리적으로. 얘들아 이해돼 안 돼?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